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해수입니다. 자, 삼전 닉스의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자 소외됐던 방산, 전력, 건설, 그리고 원전 쪽으로 순환 장세가 전개됩니다. 하반기의 첫 거래일 7월 1일 시장 포인트 3개로 오늘장 바로 정리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월 수출액 사상 첫 1,000억 불 돌파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는 월 초 1일. 대한민국은 지난달 일본도 하지 못했던 걸 먼저 해냅니다. 사상 첫 월 수출액 1,022억 달러를 기록.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액 1,000억 달러 이상을 넘어섰는데요. 이번 수출 신기록의 가장 큰 주인공도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6월 반도체에서만 수출액 450억 달러 가까이 기록했으니까 정말 어메이징한 거죠. 작년 동월보다 3배 가까이 뛴 수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동차, 선박 같은 다른 주력 품목들도 수출 증가에 힘을 더해줬고요. 한동안 어려웠던 철강, 일반 기계 수출도 반등을 해줬고 석유 제품 쪽은 가격 상승 효과 크게 받아갔습니다. 전 세계 네 번째 1,000억 달러 기록도 대단한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봐도 양호한 성적을 기록한 대한민국.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대감 가져가 보며 하반기 첫 거래일에 포문을 열어줬습니다. 포인트 2. 그런데 잡히지 않는 고환율 문제는 어찌해야 할까요? 환율이 어느새 1,56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9거래일 연속 1,400원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고공행진 중인데 이렇게 되면 올해 2분기 평균 환율,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8년 만에 분기 평균 환율 1,500원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외국인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래소에서만 약 140조 원 가까이 주식을 순매도했는데 외국인의 자금 이탈뿐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가치 상승, 또 엔달러 환율까지 40년 만에 162엔이 붕괴되면서 부담스러운 모습이 지속되자 전반적인 외환시장에 대한 우리 당국의 개입 가능성 또 한 번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작부터 10원 급등한 모습을 보이는 환율, 올 하반기 금리와 함께 가장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포인트 3.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맞는 오늘 소외주 순환매 장세 아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의도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선 정부의 코스닥 시장 세계 최고 기술주 시장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구조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그먼트 분리를 통한 코스닥 구조 개편을 제시했는데 오늘 시장은요. 반도체 투톱의 외국인 프로그램과 금융 투자의 단기 수급 창구의 차익 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하락하자 전자닉스의 수급 공백을 어디가 메꿔주냐. 그동안 소외되었던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인프라, 건설 쪽이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선 반도체 소부장을 제외한 시총 상위주 2회 종목군으로 순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1,000포인트 위에서만 노는 코스닥 기대봄직한지 오늘 이 시간 전략 고민 이어가 봅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중부터 만나보시죠. 시작은 호기로웠습니다. 8,620포인트까지 터치했던 시장은 이내 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빠르게 확대. 오전 11시 구간에서 저점을 확인하는데요. 8,143선까지 미끄러졌던 지수는 그래도 이내 전자닉스가 일부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그리고 대형 시총 상위 종목들이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면서 낙폭을 저점 대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전력,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한 변압기, 전선 쪽 강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원전을 비롯한 건설 쪽, GS건설 급등 양상 보이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방산도 오후장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현대 로템까지 전반적인 소외주들의 순환매가 돌자 주가는 2.1% 하락하지만 저점 대비 낙폭을 많이 만회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현재 지수는 8,291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중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용인 2,030조 원 투자, 또 하이닉스 용인 청주 700조 원 투자 본격화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안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뿐만 아니라 기판 쪽에 오늘도 강한 모습 속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유상증자 단행 소식 속에 에코프로와 알테오젠이 오늘은 수급 공백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강한 탄력에 대한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 현재는 1% 상승 925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매도를 외칩니다. 2조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 현재 1조 9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 기록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4,5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6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포지션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의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 바로 개인과 기관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1조 3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관은 5,8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 공백을 메꿔주는 소외주들의 반란. 그렇다면 우리는 하반기 전반적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최선의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로 출발합니다. 파이널 콜로 오늘장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할게요. 한국경제연구소 김성준 이사, 에코리서치랩 황주명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코스피 현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낙폭을 또다시 확대하면서 지금 31만 6천 원대로 내려옵니다. 5%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260만 원 밑으로 내려간 하이닉스 25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SK스퀘어와 삼성전기가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 삼성물산의 낙폭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하루. 삼성물산의 낙폭은 지금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오늘 조선주, 방산주의 순환매 활발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삼성전기도 지금 0.5% 상승하면서 소폭 오름세를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하락장 속에서도 불구 지금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모아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전선전력 쪽이 오늘 강하게 또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대원전선, 금호건설, 일성건설, 삼호개발, 남광토건, 선도전기, 보혜양조가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하면서 확실히 전자닉스 수급 공백에 따른 지수의 하락은 나타날지언정 상한가 종목이 무려 5개가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부분, 전력과 전선,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일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품까지 26% 급등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유독 낙폭이 더 깊은 쪽은 어디가 될까요? 지금 후성이 13% 급락, 그리고 DB하이텍도 7.2% 내림세, 삼성물산이 7.8% 하락폭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까지 지금 하락률 상단의 자리, 롯데손해보험, 삼화전자, LG이노텍, SK지주사가 하락률 상단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에서의 질문은요. LS그룹주 향해 보겠습니다. 단일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섹터 중 하나, 바로 전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숫자가 찍히고 또 AI 병목이란 키워드와 뗄래야 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에 따라 그동안 가파르게 급등했던 전력 섹터의 조정 5월부터 좀 부담스럽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전력 전선이 오늘 동시에 힘차게 올라오는 날, 어느 쪽이 대장이 되죠? 지금 LS일렉트릭이 변압기 중엔 가장 강하고 LS그룹주가 전부 다 시세를 분출하는 힘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성준 이사님이 보시기에 전력 쪽의 대장 LS그룹주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전력의 상승 연속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시장의 인식은 이미 LS그룹이 전력 관련, 특히나 LS일렉트릭이 관련된 변압기 쪽에서도 소위 대장주로 많이 좀 불려오고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전력주들이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PER 한 60배 이상까지도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거의 한 2달 가량 좀 쉬어감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물론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이 투톱의 집중화 때문에 여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좀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흐름이었는데, 그 점에서 대부분 좀 그래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특정 이 변압기 회사는 거의 2달도 채 되지 않은 동안에 반토막 이상 하락한 종목까지도 있을 정도로 변압기조차도 많이 좀 힘겨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이렇게 삼전닉스가 이렇게 좀 쉬어가니까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이제 변압기도 그렇게 역할을 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LS전선이 국민성장펀드에서
또 이제 투자, 또 이제 그런 또 이제 그 선정이 되면서 또 한 번 또 이제 지분을 92% 갖고 있는 LS그룹 지주사도 역시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계속해서 이익단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변압기 쪽은 대부분 한 20% 중후반 그리고 30%대까지도 영업이익률이 나올 정도로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이미 특히 북미 기준으로는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이제 좋은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뭐 오늘 물론 일부 전선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전선 쪽 마진은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5%가 채 되지 않는 정도의 대부분의 그런 영업이익률 단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향후에 추가압 케이블이라든지 뭐 해상 케이블이라든지 각종 이제 고마진의 제품들이 부가가치 높은 제품들이 좀 가세되면서 이익은 개선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역시 그 주목도는 변압기 쪽이 더 우선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LS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가장 저는 중심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밸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일진전기가 그래도 다른 업체 대비 한 절반 수준의 정도의 이익의 그런 그 밸류를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변압기 전선 둘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할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한 그런 흐름으로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한번 가장 좀 주목을 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 내 최선 호주는 일진전기를 비롯해서 LS 일렉트릭, 지주사 LS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황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모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20% 가까이 상승폭 확대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또 황주명 대표님이 소부장 쪽에서 탑픽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D&D 파마텍을 중심으로 한 반등 기조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두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D&D 파마텍 모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코프로 그룹주 유상증자 단행 소식 속에 오늘 또 출범 30주년을 맞춰서 이렇게 유중 공시를 내놓다 보니 에코프로가 12% 급락, 에코프로 BM은 7.3% 빠지고 있고 PSK만이 지금 7.3%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자금이 쏠리는 쪽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기업이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쏠리냐 봤더니 주성 엔지니어링, 매드업이라는 종목, 그리고 심텍, 여기에다가 테크윙이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 이오테크닉스, 제주반도체는 오늘 조용하지만 그래도 자금이 많이 쏠리는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HPSP도 오늘 낙폭 좀 깊네요. 6.6% 하락. 심텍, 테크윙, 에코프로가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에서의 질문, 에코프로 그룹을 향해 보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 바로 유상증자가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타이밍도 지금 코스닥 30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꼭 굳이 이 시기에 어제 장 마감 이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 대규모 유중을 공시한 에코프로 BM. 2023년 전기차 열풍 후 한껏 지금 투심도 꺾였고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이전만큼 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는 것이 투자자분들 사실 납득하시기 힘드실 수 있거든요. 자, 황주명 대표님, 그렇다면 갖고 계신 기존 주주분들 에코프로 그룹주 전략 어떻게 좀 챙겨가는 것이 그래도 현명할까요? 네, 일단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유증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습니다. 왜냐,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한 주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시총에서 주식수로 나누기 때문에. 다만 현재 시총이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13에서 14조 4일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1조 2천억이 약 1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조 2천억도 어떻게 보면 상장사마다 혹은 시총마다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규모면으로 봤을 때 1조 2천억 정도면은 지금 14조 정도 되니까 한 10% 내외 정도라고 해서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유증을 불렀기 때문에 악재는 맞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오늘 하락률을 보니까 거의 한 8%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되었을 경우 10% 정도 여분, 그만 조금 더 내일 정도 하락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반영되었다.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상승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 그럼 이 돈을 과연 어디다 쓰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삼원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니켈은 항상 필요합니다. 뭐 NCM이나 NCA나 NCMA나 뭐 이런 4원계도 마찬가지지만 니켈이 하이니켈, 니켈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니켈의 생산량을 얼만큼 잘 통제하고 얼마나 잘 갖고 오느냐가 결국 2차 전지 그 양극재 부분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 니켈 관련된 재련 쪽에 투자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제 헝가리 글로벌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잘 됐을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중장기 모멘텀으로는 좋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두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다. 뭐 주가적으로는 한 12만 원 여지까지는 하락 여부가 있다. 다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이 부분이 잘 반영되어서 글로벌 매출과 또 니켈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에코프로비엠은 20만 원을 도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ESS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주로 다시 올라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매출이 본격화돼야 된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주주분들 말고 신규 진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또 계세요. 워낙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유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신규 진입도 가능한가요? 제가 이제 계산상으로 보게 될 경우에 이제 13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물론 항상 저는 주식을 들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여지는 두고 있지만 한 12만 원 언더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낙폭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2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은 그래도 접근하면 유리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감 전 오늘 특징 섹터 점검해 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질문 향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김성준 이사님 출연하셨잖아요. 진짜 이번 주 초반에 전자닉스 흔들릴 수 있는데 주 후반에는 강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31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주 후반부터 사상 첫 450억 달러 수출액 달성이라는 모멘텀 반영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전략적으로는 변화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물론 이제 6월 달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6월은 보였었다면은 이제 7월에는 다소 조금 이제 박스권 정도의 등락을 통해서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염두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주 후반 이 전자닉스를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다음 주 이제 초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ADR 이제 예비 이제 그 예측 수요 예측부터 시작을 해서 주 후반 이제 상장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제는 이제 한미 간의 직접적인 가격 비교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점들이고 그것은 뭐 비단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도 간접 비교의 또 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다시 한번의 이런 또 이제 기대감들을 좀 모아갈 수 있는 것이 다음 주에 좀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졌어요. 일단 박스권 정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지난 5월 말 정도의 최고가가 이제 247만 원이었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지지력 여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한 30만 원 전후로 박스권 하단 정도를 본다면은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한번 다시 한번 매수를 통해서 이제 박스권에 어느 정도의 좀 등락을 한번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런 틈을 타서 그동안에 눌려왔었던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각종 좀 이제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의 약진이 이제 이번 7월 달에 좀 더 기대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삼전닉스도 이제 이런 등락을 통해서 충분히 한번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박스권 매매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확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가야지 다른 소외주들이 숨통이 트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이상 오늘도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바이오 쪽의 반등은 아쉽지만 그래도 소외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아하니 삼전닉스의 속도 조절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 섹터 말고 특징 주로 갈까요? GS건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GS그룹, GS사나 자회사, GSAI 인프라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해 데이터 센터 수주 기대감까지 만연해지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올려잡고 있거든요. 와, 오늘의 20% 가까운 급등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죠, 황 대표님? 네,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GS건설 참 트렌드를 잘 타는 것 같습니다. 원전일 때 원전건설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에는 데이터 센터 건설 이슈가 있고 증권사에서는 아예 강력 매수라고 오늘 또 리포팅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전에 베트남에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건설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영업 노하우와 경험은 절대 무시를 못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AI가 아직도 저는 시작되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완숙되었다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아직 AI가 진행돼야 될 부분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LLM이라고 해서 언어 모델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챗GPT를 쓴다든지 혹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제미나이를 쓴다든지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멀티모달 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더 간다면은 쉽게 피지컬 AI 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AI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다 데이터 센터, 즉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또 보내주는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뢰 여부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기업들이 우리 데이터 센터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규모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GS건설처럼 좀 건설적 규모가 있고 자금 있는 회사들은 좀 신뢰가 됩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GS건설의 데이터 센터는 저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의 시장 확장은 지금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찾다. 원전과 함께 앞으로 GS건설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으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 단기적인 상승 흐름 예상해 주셨습니다. 3시 21분 4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하자 반도체 소부장이 강했고요. 코스피도 지수는 하락이지만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던 소외주들의 반란이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 여기에다가 조선, 전력, 건설 쪽의 인프라가 강세를 보였지만 주가는 2.3% 하락 마감 예상.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에 힘입어 그리고 그간 많이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에 힘입어서 1.3%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김성준 이사님께 전력도 여쭤봤고 오늘 전자닉스도 여쭤봤는데요. 전반적인 7월 증시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도 잡힐 기미를 안 보이는데 7월에는 어떤 시장이 전개될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반기말 지나고 나서 뭔가의 수급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래왔으나 사실 물론 이제 지난주 후반에 비해서는 매도 강도는 분명히 약해진 것은 사실이긴 한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매도는 분명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 사실 외국인들이 지난 5월 달부터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우호적인 수급은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역시 장중에 매도에서 다시 매수 반전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게 현재의 흐름이기도 한데요. 앞서서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7월 달은 그동안 사실 코스닥이 특별한 이슈 없이 물론 이제 수급의 쏠림에 의한 단순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만 좀 다소 좀 터무니없는 좀 주가 하락을 좀 많이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정사의 정상화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좀 이제 이번 한 달은 좀 더 주목을 해보면서 이제 삼전닉스는 물론 여전히 장기적으로 유효한 그런 또 이제 투자의 하나의 투자처긴 하겠습니다만 턱없이 좀 많이 좀 하락해 있는 낙폭과 대주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어닝 시즌이 곧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지금 머금고 있는 이 코스닥 회사들을 중심으로 저는 한번 좀 약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7월 한 달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물론 반도체 주도력은 여전히 되겠습니다만은 이전보다는 다소 조금 이 비중을 반도체 조금 줄인 다음에 다른 것도 같이 한번 좀 해보면 같이 한번 투자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물론 섹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완전 소외됐었던 바이오, 엔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쁘진 않았으나 전망치가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좀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한 좀 이제 낙폭과대주들 중심으로 한번 지금 이제 주목을 해보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력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해 주셨던 황주명 대표님께 BHI 원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이 강해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었던 기존 첫 대장주 BHI의 소외 현상은 지속돼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10% 넘게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일시적인 순환매성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항상 전력이 안 좋을 때도 주가적으로 안 좋을 때 전력난은 무조건 좋다라고 좀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산업에서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
그럼 결국은 테마가 만들어지고 테마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다시 주가는 반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BHI 같은 경우 제가 최선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요. 네. 네, 우리가 원전에서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전이 가동하려면 좀 속도가 느립니다. 그럴 때 이제 잠시 LNG를 구동시켜가지고 그 단기간에 그 차이를 메워주는데 그 기술이 갖고 있는 것이 BHI입니다. 그게 HRSG라는 기술인데요. 이 부분이 수주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꿍이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면 BHI는 짝꿍으로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인 면에서도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숫자가 안 나면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지금 3월까지만 해도 벌써 매출이 3천억 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벌써 353억으로 저번 실적에 거의 영업이익의 반 정도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주가가 소외됐던 이유는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모두 다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위주로 가다 보니 소외를 됐다가 오늘 이제 전력난 이슈라든지 혹은 데이터 센터 이슈 이런 부분들과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반등에서 좀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신다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펀드 적립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I 그래도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7월 달에 주가 향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나텍으로 다음 질문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가 지금 6월 말부터 양봉을 예쁘게 쌓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순환매 활발하게 돌잖아요. 그 가운데 비나텍이 오늘 400억 원대 데이터 센터용 시스템 수주 소식 속에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하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준 이사님? 예, 아무래도 이제 블루에너지발 이런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좀 있었고 실제로 작년에도 좀 일부 좀 나오면서 이게 한때 5월 한때 20만 원 이상 호가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런 공시 나오기 전에는 이게 8만 원을 무너졌을 정도로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그런 주가 낙폭과대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블룸에너지가 이제 기존에 이제 2기가에서 5기가와트까지 엄청난 이 설비 확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비나텍이 특정 이런 이제 슈퍼캡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오늘 이번에 나온 공시는 이제 시스템 공시여서 독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블룸에너지의 이런 관련된 수주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블룸에너지의 이런 고속 성장, 고속 캐파 확장에 충분히 같이 동반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장 초반 상한가 직행 이후에 한번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뭐 추가 상승세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비나텍의 이런 또 집중도가 이제 블룸에너지 향 이제 매출에 과거 이제 레퍼런스가 있었던 그런 회사들 쪽으로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는 점들도 한번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캠 관련해서 기판 쪽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황조명 대표님. 반도체 소부장이 가장 이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단행에 따른 수혜처가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기판 쪽도 사실 수혜가 될 수 있잖아요. 기판 쪽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사실 지금 기판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심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기판이 유리 기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판, 그다음에 금속 기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판들이 지금 꿈의 기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금속 기판도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장적으로 지금 심택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장격으로는 심택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리 기판은 조금 좀 더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속 기판 관련해서는 구리 기판 쪽으로는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좀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덕전자보다 심택을 최선호주로 보시는 거예요? 와, 어렵습니다. 대덕전자 좋습니다. 대덕전자 심택도 더 좋은데요. 네. 왜냐하면 대덕전자는 심택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대덕전자는 이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판에 대한 발전이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판 판가가 인상되면서 막 구리 기판이라든지 유리 기판까지도 대덕전자도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덕전자 심택 5대 5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워낙 황주명 대표님이 주성 엔지니어링 보자, 뭐 D&D 파마텍 보자 하고 나신 이후에 시장이 그대로 흘러가니까 한번 구체적인 종목까지 여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피는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외주들의 순환매성 반등에 따라서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으로 또 코스닥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죠. 간밤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요. 견조한 고용지표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나오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의 끝모르는 상승, 그리고 외인의 대규모 매도가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까지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코스피가 지수 자체는 하락이지만 상승 종목 수는 꽤 많았던 오늘장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니 다른 섹터들로 온기가 도는 걸까요? 7월의 첫 거래일 수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출범 30주년을 맞은 오늘, 첫 번째로 오늘장 코스닥 시장의 특징 살펴보시죠. 단연 반도체 장비주의 랠리 가장 특징적이었죠. 반도체 장비, 특히 전공정 장비주들이 오늘도 맹렬하게 달려나갔습니다. 팹 증설에 따른 수혜가 커질 거란 기대 강해지고 있고요. 반도체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장비주가 가장 먼저 또 가장 환한 웃음을 지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 PSK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냈죠.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오늘장입니다. 특히나 주성 엔지니어링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요. 하반기에 신규 장비 발주가 늘어날 거란 전망 나오고요. 분기 실적도 계단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주가 보시면요. 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20% 넘는 상승을 시연, 또 TSE도 12%, DI도 11%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장비주들이 정말 오늘도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미용과 의료기기 섹터도 주목받았습니다. 최근에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부각받았고요. 올해 국내 보톡스 수출액이 전년보다 2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톡스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하죠. 수출뿐만 아니라 미용시술 수요도 대폭 늘고 있다고 합니다. K뷰티에서 이제 화장품에 이어서요. 미용시술 관련주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보톡스 관련주 오늘 주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대웅제약이 4.9% 넘게 상승했고요. 또 휴젤도 대표적인 보톡스 관련주죠. 오늘장 3.9%의 강세를 시연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터 보시죠. 반도체 투톱입니다. 장비주는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갔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장 쉬어갑니다. 두 종목이 동반 약세를 보였죠. 간밤 미국 증시 내에서 기술주의 흐름과는 엇갈렸는데요. 블랙록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AI 쏠림에 대한 리스크를 경계하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낮춘 건데요. 반도체 투톱으로의 쏠림 우려가 부각되면서 주가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가 ADR 증권 신고서를 정정했다는 소식 보도가 됐죠. 반도체 팹의 중장기 투자, 향후 변동성에 따라서 재무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투자 규모와 향후 변동성에 대한 경계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걸까요? 외국인은 오늘도 반도체 투톱을 팔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일중으로 주가 보시죠. 네, 두 종목 약세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더 깊었습니다. 오늘 5.8% 하락, 31만 4,500원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도 장 막판까지 하락 회복하지 못하면서 3.39% 하락, 256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섹터 보시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의지, 섹터 투심 전반에 불을 붙였습니다.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목표 발표했죠. DS투자증권은 이 안에서도 태양광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약 57기가와트를 차지할 걸로 봤습니다. 또 SK그룹과 KKR의 협력도 부각받았죠. 합작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올해 말에 국내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그리고 대규모 합작 법인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섹터 전반에 온기가 돌았던 오늘장입니다. 특히나 다양한 상승 모멘텀 받아간 태양광주, 강한 시세를 분출했죠. 태양광주 주가 살펴보시면요. 다양하게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 안에서도 SK이터닉스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14.8% 상승했고요. OCI홀딩스, HD현대에너지솔루션, 전반적인 태양광 대형주들이 상승한 오늘장입니다.
다음은 양지수 마감 현황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일중으로 보시면요. 개장 때는 이렇게 잠시 상승불을 켰지만 이내 오전장에서 지수 방향이 하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주가에 힘이 빠졌는데요. 현재는 2% 넘게 하락하면서 8,303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일중입니다. 어제는 쉬어갔지만 오늘은 다시 상승불을 켠 코스닥입니다. 장중 한때 4% 넘게 오르면서 955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일부를 반납했고요. 1.44% 상승 929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맞은 우리 증시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 강했는데요. 한편 원달러 환율과 외인의 매도는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해 주시죠. 수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첫 거래일부터 장중 원달러 환율 10원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동향 전해주시죠.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4원 상승한 1,555.9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환율 상승 재료가 많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구 물량 영향에 상승폭을 조금이나마 축소한 모습입니다. 어제 일본 엔화 가치는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달러화는 양호한 고용 보고서 영향에 금리 인상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대외 환율 상승 요인에 더해 국내에서도 수급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550원대를 돌파한 달러 환율은 오늘도 1,549원 수준에서 개장했고 이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리밸런싱 차원의 대규모 매도를 이어나가면서 환율은 한때 1,560원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한편 엔화 환율 또한 달러당 163엔 부근까지 상승폭을 확대하자 원화도 동반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1,560원 부근에서는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작용하기도 했고 수출업체들 또한 내구 물량을 일부 출회하면서 환율은 다시 상승폭을 대부분 축소했습니다. 한편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도 최근 환율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 드러나면서 환율 하락에 베팅하는 추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환율에 대한 방향성 기대감을 나타내는 리스크 리버설 지표는 최근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또한 3거래일 연속 달러 순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전반적으로 1,550원대 환율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짙어진 모습입니다. 오후 중 환율은 한때 1,549원까지 상승폭을 축소한 뒤 현재는 다시 반등해 1,555원 부근에서 거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전반적으로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 베팅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높은 물가와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있습니다. 만약 제조업 지수가 양호하게 발표된다면 내일 나올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강달러 베팅이 확대될 수 있어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